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3자 대결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막판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개표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승률, 보다 더 담보된 승리를 가지고 정권교체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만약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더 큰 표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단일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이런 것을 포함한 국정 전반적인 운영에 탄력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중도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현재 좌파 세력은 의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언론노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민노총, 강력한 물리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임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우파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좌파 세력이 제2의 촛불, 제2의 광우병 사태 같은 물리적인 저항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그 이후에 반좌파 세력을 모두 다 빅텐트 아래 합쳐야 됩니다. 안철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장사꾼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우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지나친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가 장사꾼이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안철수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5 내지 10%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도 세력, 지금은 그 중도 세력이 정권 교체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의 존재가 윤석열 우파 정권의 탄생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도까지 아울러서 반좌파 세력을 공고히 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전 세력에 대처해야 됩니다. 1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단일화를 빼앗겨서, 첫 번째는 이인재와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JP를 DJ에게 빼앗겨서, 두 번째는 정몽준을 노무현에게 빼앗겨서, 그리고 JP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내지 못해서 두 번이나 실패한 이해창 후보. 그래서 좌파 정권 10년의 문을 열어줬던 그 실수를 우파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던 김동주 전 의원은 최근의 전직 의원들 자유헌정포럼 단톡방에 이런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이해창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많은 인식이 퍼져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회창이 30%대,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20%대 1강 2중 구도. 그러다가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를 하고. 자,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해창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100%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당시 이제 자민련에 옮겨서 자민련에 몸을 담고 있었죠. 박태준 총재와 그리고 김동주 자민련 부총재 그리고 이해창 후보 세 사람이 하얏트 호텔에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때 박태준 씨가 이해창 후보에게 강력하게 내일 아침에 무조건 JP의 청구동 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JP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창 후보가 그러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낭패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박태준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로 돌아온 이해창 후보가 JP가 만약에 떠나면 충청도의 맹주자리를 노리고 있는 김모 의원, 김동주 전 의원은 김모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모 의원이 이해창 후보에게 JP와 손을 잡게 되면 청년표, 지금으로 따지면 2030 표죠. 이 청년표가 떠나게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류에 넘어가서 이해창 후보는 청구동 자택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JP는 적극적으로 이해창 지지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거에서 57만 표 차이로 이해창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만약에 28만 표만 가져왔다라면, JP와 손을 잡았다라면, JP가 적극적으로 이해창을 지지했더라면 충청도에서 28만 표를 가져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2번. 지금 5 내지 10%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막판에 좌파 세력의 무서운 공포에 가까운 결집의 가능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노무현이 일거에 이해창을 뒤집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안철수가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면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정권교체 세력의 다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몰릴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과 손을 잡을까 고민하는 안철수를 윤석열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